그래서 녹화해서 해드릴게요. 오늘 유찬이는 오늘 휴가래요. 좋겠다. 오늘 날씨가 좋은데. 어제 그저께 막 번개 치는 거 봤어? 밤에? 와씨. 옆에 누가 사이키 틀어놓은 줄 알았어. 근데 그 천둥 소리는 안 들리는 거야. 보통 번개가 이렇게 치고 나면 조금 지나면은 천둥이 우럭캉캉 이게 들려야 되는데 우럭캉캉은 없이 계속 번쩍번쩍 거리기만 하니까 더 무섭더라. 자, 아무튼 역사책의 역할을 하는 것이 지칭이 될 것이고 글씨와 그림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뭐가 되는 거냐 하면 좀 아까 말씀하신 화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글씨나 그림의 역할을 하는 아이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화석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기본적인 거는 자연적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인공적으로 만들면 그건 화석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인간의 기록물이 되는 거란 얘기야. 그러니까 미라 이거는 화석이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미라는 화석이 아니에요. 자, 얘네들은 자연적으로 만들어져야 하는 아이들인데, 자, 그렇다면 이러한 화석이라고 하는 것이 발견될 수 있는, 잘 만들어질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이래야만 이라기보다는 이럴수록 이라는 표현이 맞아요. 이럴수록 화석이 나타나기가 쉬워라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 첫 번째는 바로 뭐가 되냐면 개체수가 많아야 돼요. 개체수가 많을수록 화석으로 남을 수 있는 상황이 어떻게 되겠어? 훨씬 더 수월하겠지, 그치? 예를 들어서 그런 애가 있지도 않겠지만 유니콘이 있다고 생각해봐. 유니콘은 뭐야?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 유니콘이 뭐야?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생물이잖아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 날개가 달린 말인 거잖아요. 그쵸? 그 날개가 달린 말은 화석으로 될 가능성이 커, 작아? 작아. 왜 작아? 개체수가 적어서 한 마리밖에 없잖아. 그 한 마리 누군가가 만약에 지나가다가 그 유니콘 쏴서 죽여가지고 걔 구워서 먹으면 그거는 화석으로 발견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개체수가 많을수록 화석으로 남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 뼈나 골격과 같은 어떤 부분이 많을수록 단단한 부분이 많을수록 우리는 화석으로 발견되기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쉽게 생각해가지고 어떤 게 있느냐 하면 물론 많을수록이야. 없으면 발견되지 않느냐? 그건 아니에요. 만약에 이러한 부분이 없다면 무슨 화석으로 발견이 되느냐 하면 흔적 화석이라고 하는 것을 남기게 돼. 흔적 화석이라는 건 내가 어떻게 생겼어를 보여주진 않는데 나 여기 있었어 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니네 해파리 알지? 해파리. 수족관 같은데 이렇게 아쿠아리움 가면 이렇게 해파리들 되게 예쁜 색깔 내면서 이렇게 다리 이렇게 하면서 하잖아. 걔네들 보면 단단한 부분이 있어 없어? 없어. 1도 없어. 그럼 걔네들은 화석으로 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어때? 되게 떨어지거든? 그런데 걔네들도 화석을 남긴다? 어떻게 남기느냐 하면 바닥에서 니네 왜 눈이 많이 와? 눈이 많이 와서 그 위에 이렇게 누웠어. 누워가지고 이거 하면은 엔젤 날개 만들어지잖아요. 천사 날개. 그거랑 똑같이. 그게 그대로 굳어진 거야. 그래서 만들어지는 그런 화석이 있어요. 그런 걸 흔적 화석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흔적 화석이라고 하는 것을 남길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 생물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우리가 볼 수가 있어? 없어? 없을 거란 얘기가 돼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단단한 부분이 많을수록 화석으로서 발견되기가 쉽다. 그래서 이러한 단단한 부분이 많으면 화석이 만들어지는 게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일단 애들이 땅 속에 어떻게 될 거냐 하면 묻힐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조개 화석, 조개가 있다라고 칩시다. 이건 조개의 실물이에요. 실제 조개야. 조개가 땅 속에 이렇게 묻힌 거야. 묻혀갖고 걔를 갖다 이렇게 꾹꾹 누른다고 생각해봐. 위에서 계속 흙이 쌓이니까 꾹꾹 누를 거 아니야. 누르면 그 조개의 그 빗살 무늬가 흙에 어떻게 되겠어? 눌려갖고 흙에 모양이 새겨지게 되는 거겠지. 맞아? 그 상태로 굳어버리는 거야. 땅이. 흙이 굳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게 바로 암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 여기에서 얘네들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얘네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개는 뭘로 되어 있냐면 탄산칼슘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근처에 지하수 같은 게 흐르면 지하수가 그 탄산칼슘을 조금씩 녹여요. 석회동을 만드는 것처럼. 그러니까 조금씩 녹이면 나중에 보게 되면은 그 위아래로 흙에는 이 조개의 줄무늬는 남아있는데 조개의 실제 형태는 어떻게 되어 있겠어? 사라져 있을 거예요. 가운데가 텅 비어있을 거라니까. 그 텅 비어있는 게 이렇게 공간이 남아있을 거예요. 이거를 만약에 내가 이 암석을 갖다 이렇게 깨서 이렇게 보면 여기에 조개 무늬가 이렇게 보이겠지. 그런 화석은 몰드라는 표현을 씁니다. 되겠어요? 가운데가 비어있고 그냥 암석에 얘의 무늬가 이렇게 새겨져 있기만 한 거, 그거는 우리가 몰드라는 표현을 갖다가 쓰게 될 거예요. 되겠어요? 그래서 암석에 새겨져 있는 부분을 관찰하는 건 우리는 몰드라고 표현을 하게 될 거라고. 되겠어? 근데 이걸 이제 깨지 않고 계속 이렇게 안에 있었단 말이야. 그랬더니 여기 계속 또 뭐가 흘러? 지하수가 흘러. 근데 지하수 속에는 석회질과 철질, 여러 가지 이렇게 가라앉는 물질들이 많거든요. 그 가라앉는 물질들이 여기가 비어있으니까 여기 조금씩 쌓이는 거야. 조금씩 쌓여가지고 여기를 꽉 채운 거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얘를 이렇게 딱 깨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걔네들 이렇게 똥 떨어져서 나올 거란 말이야. 떨어져서 나오면 그거는 실제의 조개는? 아니지. 조개는 아닌데 조개 무늬를 갖고 있는 조개 무늬의 뭔가의 덩어리가 하나가 생기게 되겠죠. 그런 걸 캐스트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되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다가 이 빈 공간이 석회질이나 철질, 규질 이런 것들로 채워진 형태면 채워져 있는 뭔가의 형태가 나오는 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캐스트라고 하는데요. 몰드와 캐스트는 그렇게 잘 나오는 얘기들은 아니에요. 그냥 저런 식으로 화석이 만들어질 거야 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니네, 저는 별로 기안84를 별로 안 좋아해서 잘 안 보기는 하는데, 나 혼자 산다에서 예전에 그냥 선생님 이렇게 스치듯이 봤는데, 나 혼자 산다에서 그 기안84가 자기 석고상을 만드는 그게 나왔었다? 그 석고상을 만들 때 이제 어떻게 했었느냐 하면, 기안84가 얼굴에다가 이렇게 콧구멍만 이렇게 남겨놓고 얼굴에다가 이렇게 기름 같은 걸 이렇게 다 칠해. 기름 같은 걸 칠한 다음에 이 위를 갖다가 어떤 물질로 이렇게 덮어. 되겠어? 그리고선 기다려. 콧구멍만 이렇게 해놓고 기다렸다가 얘를 갖다 이렇게 반을 잘라서 앞뒤를 껴내면 이 안에 누구의 모습이 담겨있어? 기안84의 이목 구비가 그대로 찍혀있어. 그게 뭐에 해당하는 거야? 몰드야. 근데 그걸 갖다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렇게 찍혀있잖아. 거기에다가 또 다시 유화 같은 거 칠을 해. 기름칠을 해서 거기에다 석고를 부어. 그래서 기다렸다가 얘를 갖다 이렇게 딱 껴내면 기안84의 얼굴을 하고 있는 석고상이 생겨. 그게 바로 뭐에 해당하는 거야? 캐스트에 해당하는 거야. 근데 그거는 화석은 아니죠. 기안84가 한 거는. 근데 어쨌든 그런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되시겠어요? 자, 아무튼 단단한 부분이 생기면 이러한 형태로 애들이 화석이 만들어져요. 이런 걸 갖다가 우리는 무슨 작용이라고 하느냐 하면 화석화 작용이야 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떠한 조건이 좀 있어야 되냐면 빨리 묻혀야 돼요. 빨리 묻힐수록 화석으로 발견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자, 선생님의 이 앞에 이 화단이 있는데, 화단에 예를 들어서 개구리가 죽었어. 개구리가 죽어가지고 이렇게 있는 걸 봤단 말이야. 근데 걔가 가만히 놔두면, 빨리 안 묻히면, 가만히 놔두면 지나가던 누가 먹겠어? 지나가던 개구리가 개구리 먹는 거 좀 그렇지? 지나가던 뭐 고양이가 먹던, 아니면 뭐 쥐가 그 먹던, 아니면 거기에 개미들이랑 뭐 파리들이 다 해가지고 얘를 갖다 완전히 썩게 만들건의 현상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맞아요? 땅에 빨리 묻히지 않으면. 그러니까 손상이 생길 거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런데 걔네들이 빨리 묻힐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온전한 형태로의 화석을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이 어떻게 되겠어? 높아질 거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되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화석이 만들어졌다. 여기 졸라 화석이 많아. 예를 들어서 졸라 화석이 많은데 화산이 터졌어. 화산이 터져서 여기로 용암이 지나가. 그럼 지금까지 만들어졌던 화석들이 다 어떻게 되겠어? 녹아서 없어지겠죠. 그죠? 용암의 온도가 졸라 높을 테니까. 그치? 화산이 터진다든지 지진이 난다든지 라고 하면은 화석들을 잃어버릴 확률이 높을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뭐를 덜 받아야 되겠어? 지각 변동을 적게 받을수록 우리는 화석이라고 하는 것을 잘 발견을 할 수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되시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만들어진 화석들을 보시게 되면 생물체 전체가 있는 것도 있고요. 생물체 전체가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호박 속에 모기 화석 본 적 있어요? 있어 정말? 검색하면 나올까? 호박 호박전, 호박볶음 해봐. 뭐야? 이거야. 호박이라고 하는 그 저기예요. 보석이에요, 보석. 근데 그 보석 안에 지금 모기 전체가 다 들어가 있지. 이거 우리가 만든 거? 아니야. 얘네들이 만들어지는 중간에 거기에 모기가 들어가서 운 좋게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모기는 진짜 몇 년에 걸쳐서, 몇십 년, 몇백 년에 걸쳐서 계속 이렇게 발견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되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생물체 전체가 이제 나오는 화석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고, 생물체에 뭐가 나오기도 할 거고요. 일부가 나오기도 하죠. 니들 공룡 화석 본 적 있니? 니네 자연사 박물관 이런 데 안 가보니? 과학 박물관? 저는 꼭 가거든요. 졸라 신기해요. 되게 재밌거든요. 과학 선생님에서 재밌는 게 아니라 그냥 가보면 되게 재밌어요. 근데 거기 가면 막 공룡 꼬리 화석도 있고, 공룡 뭐 갈비뼈 화석도 있고, 공룡 머리만 있는 화석도 있고 이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공룡 전체가 있는 거는 아니지만 공룡의 뼈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화석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라고. 일부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이제 뭐가 나타나 있을 수도 있어요. 흔적이 나타나 있을 수도 있는데 그 흔적은 살았던 흔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도 있을 수가 있느냐 하면은 공룡의 배설물 화석이 있습니다. 공룡의 배설물, 똥으로 추정이 되는 그 걔네들 똥들이 굳어가지고 만들어진 화석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분 화석이라고 해요. 똥을 한자로 하면 분이거든요. 분. 그래가지고 똥, 배설물 화석. 배설물이라던가 공룡 알 화석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쵸? 이런 것들도 다들 뭐에 속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화석의 범주 안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 동물 자체가 보이지 않더라도 얘네들도 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화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게 되겠어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자, 그랬을 때 이러한 화석이라고 하는 것의 종류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한번 볼 건데요. 화석의 종류, 화석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을 얘기를 해주시는 게 낫겠다. 화석으로 알 수 있는 사실. 물론 여러 가지 많겠습니다만 두 가지를 우리가 일단 중점적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하나는 뭐를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될 거냐면, 하나는 지층이 생성된 시대를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지층이 생성된 환경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수륙분포 이런 것도 알 수 있고요. 수륙분포가 뭐야? 수가 뭐야? 물, 륙은 육지, 그쵸? 대륙. 수륙분포를 판단을 할 수도 있게 될 겁니다. 자, 일단 요 얘기를 먼저 할 건데요. 지층이 생성된 시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화석을 우리는 뭐라 그러느냐 하면 표준화석이라고 표현을 하고, 지층이 생성된 환경을 알려주는 화석은 시상화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시상화석은 보여주는 거예요. 뭐를? 그 시대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야.
그 시대의 상태가 온도가 높았어, 온도가 낮았어, 여기가 뭐 건조했어, 습했어, 이런 걸 갖다가 알려주는 거야. 환경이라고 하는 거는. 환경은 여기가 육지였어, 바다였어를 의미하는 게 아니야. 어떤 육지였어, 어떤 바다였어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되겠어요? 수륙분포라고 하는 거는 뭐 둘 다 속할 수 있는 거야. 표준화석, 시상화석이 다 들어갈 수 있는데, 얘가 바다에서 만들어졌어, 물에서 만들어졌어는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바다에서 만들어졌다는 의미로 해성층이라는 표현을 써요. 해, 바다, 해, 이룰성, 바다에서 만들어진 지층이야 라는 뜻이 되겠고, 그 다음에 육지에서 만들어진 건, 근데 글씨 왜 이래요? 육성층이라고 합니다. 육지에서 만들어진 거야, 바다에서 만들어진 거야. 육지에서 만들어진 거야의 가장 대표적인 아이가 공룡. 공룡은 육지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바다를 건너다니면서 살지 않았어요. 제발 부탁이에요. 에? 공룡은 대서양을 건넌 적도 없고 태평양을 건넌 적도 없어요. 웃지마. 야, 이거 애들 내가 수업 시간마다 얘기할 때 다 이러면서 결국에 문제 풀어갖고 나오면 메소사우루스는 대서양을 건넌 적이 있다. 동그라미라고 해봐요. 니들 안 그럴 것 같아? 다 그래. 다 그래. 자, 공룡. 그 다음에 날아다닌 적도 없어요, 공룡은. 공룡 그 크게 어떻게 날아다녀요? 악어새 있다는 얘기 하지 마요. 저희 악어새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리고 매머드. 그 다음에 각종 식물 화석들, 동물들에서는 얘네들을 보시면 돼요. 나머지 동물들은 우리가 공부하는 화석들은 대부분 다 해성층입니다. 바다에서 만들어진 아이들이 될 거예요. 자, 얘네들 이제 그렇고, 얘네들 두 개가 이제 중요해요. 시상화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시대의 환경을 보여주는 거야. 거기가 따뜻했어, 추웠어, 아니면은 뭐 혹은 또 건조했어, 습했어, 이런 걸 갖다가 보여주는 거거든. 되겠어? 근데 만약에 어디에 공룡 화석이 보였어, 거기는 온도가 어땠어? 정말? 말 못하는 게 맞아요. 공룡이 따뜻한 데 살았는지 추운 데 살았는지 우리는 몰라요. 건조한 데 살았는지 습한 데 살았는지도 우리는 몰라요. 얘네 삼엽충 알아? 삼엽충 옛날 그 바퀴벌레 조상이거든. 삼엽충 바다에 살았거든. 어떤 바다에 살았는지 알아? 얕은 바다인지 깊은 바다인지 알아? 모르지. 따뜻한 바다인지 찬 바다인지 알아? 몰라. 왜 몰라? 우리가 안 살아봤으니까. 그걸 거꾸로 하면 걔네가 지금 살지 않으니까. 걔네가 어디 사는지 모르잖아. 근데 만약에 산호 화석이 나왔어. 야, 산호 어디 살아? 바다. 어떤 바다? 열대바다. 따뜻하고 얕은 바다에 살아. 어떻게 알아? 지금 사니까. 그러니까 시상화석은 지금까지 살아있어야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생존기간이 어때야 돼? 존나 길어야 돼. 옛날부터 지금까지 살아야 되는 애야. 되겠어요? 그래서 시상화석의 조건을 보시게 되면 생존기간이 어때야 해? 생존기간이 길어야 해. 그런데 분포 면적은 어때야 되느냐 하면 좁아야 해. 왜요? 그 환경에만 살아야 되니까. 산호가 만약에 추운 육지에서도 살면 내가 산호화석을 보고 어떤 환경인지 알 수 있어? 없거든. 산호는 무조건 따뜻하고 얕은 바다에만 살아야 돼. 그 특정한 환경에만 살아야 돼. 그 부분에만 살아야 되는 거라고요. 전체적으로 지구 전체에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서든 다 살면 그거는 시상화석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지. 되겠어? 그래서 이러한 시상화석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방금 얘기를 한 게 산호. 산호는 어떤 바다? 따뜻하고 얕은 바다여야 해. 얘들아, 고사리는 일단 바다야, 육지야? 육지야. 어떤 육지야? 그치. 따뜻하고 습한 육지여야 해.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고사리 화석이 나와서 아, 얘는 옛날에 뭐였구나?
따뜻하고 습한 육지였구나 라고 하는 얘기를 갖다 해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걸 거라고요.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이런 거예요. 뭐 조개는 무슨 바다에서 살아? 따뜻한지 추운지 몰라도 무슨 바다에서 살아? 얕은 바다에서 살잖아요. 그죠? 깊은 바다에서 사는 게 아니라. 그럼 조개 화석을 보면 아 여기가 옛날에 얕은 바다였구나 이런 거 알 수 있을 거란 얘기야. 되겠어?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시상 화석이에요. 그럼 표준 화석은 뭐냐면 그 시대의 표준이란 얘기야. 그 시대 하면 생각이 나야 돼. 무슨 말이 되겠어? 그 시대 무슨 시대가 있어. 그럼 그 시대 아 그때 뭐가 살았던 시대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표준 화석이라고 하는 거는 그 시대만 대표를 해야 돼. 그 시대부터 지금까지 살고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 시대만 대표를 해야 된다고. 그러려면 얘는 생존기간이 길면 돼? 안 돼? 안 돼. 생존기간이 짧아야 돼. 잠깐 살다 죽어야 돼. 그 시대만 살고 죽어야 돼. 그 다음에 대신에 분포 면적은 어때야 되겠어? 그 시대를 대표해야 된다며. 그 시대에 어디 저 구석을 가야지만 볼 수 있으면 그건 표준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그죠? 표준 키 몸무게라고 하려면 그냥 많이 보이는 사람들의 키 몸무게가 돼야 되지. 저기 가가지고 알래스카에 가서 알래스카에 있는 이글루에 사는 에스키모인들만 보면 그거는 표준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분포 면적은 어때야 된다라고 하는 거 넓어야 해로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애들 이제 좀 이따 우리가 자세하게 얘기를 할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그래프를 잠깐만 보시게 되면 자, 만약에 가로축을 분포 면적이라고 하고요. 가로축, 세로축은 바뀔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리를 외우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로축을 생존 기간이다 라고 하게 되면 제가 4개의 그룹을 드릴게요. A, B, C, D 드리겠습니다. 자, 표준 화석에 해당하는 건 어떤 그룹이 되겠습니까? 누구? D. 왜? 분포 면적은 넓고 생존기간이 어때야 되니까? 짧아야 되니까 D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되겠지? 그 다음에 시상화석은 그럼 누가 되겠어요? A. 분포 면적은 좁고 생존기간이 긴 A 이렇게 찾으실 수 있으셔야 돼요. 가로 세로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아 여기는 표준화석, 아니 시상화석 여기는 표준화석 이렇게 외우시면 안 돼요. 생존기간과 분포 면적을 갖고 분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되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수륙분포라고 하는 얘기 이제 아까 했었고, 그 다음에 이거 외에도 또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 뭐 생물의 진화 과정 같은 것들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생물의 진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얘들아,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아래쪽 지층이랑 위에 있는 지층이랑 누가 오래된 거야? 아래에 있는 지층이 오래된 거야. 그래서 내가 지층에서 말의 어금니 화석을 본 거야. 말에 어금니가 이게 남아있어. 근데 저 밑에 있는 애는 어금니가 맨질맨질해. 그 위에 있는 애는 주름이 조금 있어. 근데 위로 올라갈수록 주름이 점점 주름이 많아지면서 어금니가 커지더래. 그걸 갖고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아, 말의 어금니는 점점 주름이 많아지고 크게 진화를 되어 왔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야. 맨 밑에 있는 말의 종아리 화석을 봤더니 되게 짧았는데 걔네가 점점 커지더래. 그래서 아, 말은 옛날에는 되게 쬐끄했다가 점점 말이 어떻게 되어 왔구나 라고 하는 거, 크기가 커졌구나 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되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생물의 진화 과정이라고 하는 것들도 알 수가 있게 되는 걸 거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로 알 수 있냐면 수륙의 분포나 수륙의 변화나 뭐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이건 거야. 분명히 이 밑에 있는 데에서는 어떤 화석을 봤느냐 하면 조개 화석을 봤거든. 근데 그 위에 봤더니 그 위에 공룡 알 화석이 있는 거야. 그럼 이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겠어? 옛날에는 뭐였는데? 바다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뭐가 됐구나? 육지가 됐구나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륙의 분포의 변화 이런 것들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를 알 수가 있느냐 하면 이거예요. 아까 얘기하려고 했던 게 대륙의 이동을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그림은 잘 못 그리는데요. 자, 여기에 무슨 대륙이에요?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 저는 아프리카를 의미한 거예요. 아프리카와 그 다음에 이렇게 있어요. 여기는 뭐게요?
이게 남아메리카예요. 되겠어?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 요 사이에 있는 바다가 뭐야? 대서양이야. 근데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던 메조사우루스라고 하는 애가 있거든요. 메조사우루스는 공룡은 아닌데 공룡 되기 전 좀 졸라 큰 도마뱀이에요. 되겠어? 그 메조사우루스라고 하는 애의 화석이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더래. 되겠어? 전 세계를 다 뒤져봤거든? 근데 메조사우루 화석은 단 두 군데서만 발견돼. 아프리카의 서해안과 남아메리카의 동해안에서만 관찰이 되는 거예요. 이것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라고 나온다고. 거기 기억에 메조사우루스는 대서양을 횡단한 적이 있다가 나왔다니까.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는 거야, 애들이? 라고 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근데 그거 맞다고 하는 애들 되게 많았었어요. 심지어 시험 전주에.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도대체 대서양은 어떻게 횡단하냐? 그랬단 말이야. 그랬더니 걔가 막 이렇게 있어. 막 이래. 그래서 대서양을 횡단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봐. 그랬더니 알았대. 그 다음 시간에 오더니 선생님이 알았대. 뭘 알았는데? 그랬더니 메조사우루스는 다리가 길지 않았을까? 야, 너 대서양 깊이가 평균 3km야. 다리가 3km야 했더니 근데 옛날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그 새끼가 지금 한 대학교 2학년 됐을 거야. 아무튼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그리고 또 뭐도 있었는데. 아무튼 그러면 이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옛날에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는 어떻게 돼 있었다는 얘기야? 붙어 있었나 봐 라는 얘기가 되는 걸 거라고요. 되겠어요? 아무래도 옛날이랑 지금이랑을 이렇게 본다라고 했었을 때 제가 이게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얘가 옛날에 이렇게 붙어 있었나 봐 라는 거라고. 이거 회전은 안 되나? 회전도 될 것 같은데. 그렇지. 나 졸라 잘하지. 이렇게. 이거를?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옛날에 붙어 있었던 것 같아. 붙어 있다가 이렇게 서서히 멀어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되지. 이걸 갖다가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된다는 얘기라고요. 되겠어요? 오케이? 자, 얘네가 지금은 이 모습인데 과거의 모습을 우리가 뭐 할 수 있을 거라고? 이런 식으로 유추를 해야 되는 거라고요. 이게 과거의 모습이 될 겁니다. 될까요? 그러니까 과거에 얘네들은 대륙은 이렇게 붙어있다가 서서히 멀어진 것 같아 라고 하는 대륙의 이동을 갖다가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누구 때문에 유추를 할 수 있는 거야? 화석 때문에 유추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시겠습니까? 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화석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러한 것들을 알아낼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사람이 살지 않았던, 기록이 남아있지 않았었던 시대의 이제 모습을 우리가 연구를 다 했을 거라는 얘기가 되는 걸 거라고. 되겠어? 그것을 연구해서 나타난 것이 바로 이제 지질 시대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시겠습니까? 될까요? 자, 그래서 그 얘기들을 이제 우리가 지질 시대라고 하는 얘기를 갖다가 이제 쭉 한번 해보게 될 텐데요. 일단 제가 뭐를 갖다가 먼저 따져볼 거냐 하면 자, 지질 시대 중에서 자, 여기 일단 지구가 형성된 몇 년 전? 46억 년 전이에요. 뭐가 탄생을 했어요? 지구가 탄생을 했습니다. 자, 지구가 탄생을 해서 자, 여기로 갈게요. 여기까지. 여기가 얼마냐면 5억 5천만 년 전이에요.
여러분들은 보통 5억 3,900만 년 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거에 맞춰서 해드릴게요. 뭐 숫자가 크게 중요하진 않는데 5억 3,900만 년 전.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있는 건데 봐봐. 여기가 현재야. 그랬을 때 여기를 우리는 뭐라 그러느냐면 현생이연이라고 표현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현생이연. 무슨 얘기냐면 지질 시대는 이연, 대, 기, 세로 나눠요. 그러니까 커다란 카테고리를 만드는 거야. 우리도 예를 들어서 지구를 갖다가 큰 카테고리를 나누면 동양, 서양으로 나누고 동양에서 뭐 에이시아가 있고 중동아시아가 있고 그지? 또 뭐 거기에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이런 식으로 나누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제일 커다란 덩어리가 이연이에요. 이연. 그리고 그걸 갖다가 조금 세분화한 게 대, 그 안에를 더 세분화한 게 기, 그 다음에 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거는 현생이연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앞에 무슨 이연이 있느냐 하면 이렇게 해서 여기는 시생이연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 뒤에는 원생이연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거를 갖다가 잠깐만 보시게 되면 이연을 나눈 기준을 볼 수가 있다. 그게 뭐냐면 봐봐, 내가 이거를 풀어서 얘기해 줄게. 생명체가 시작이 됐어요. 생물이 시작된 시기야. 그러니까 생명체가 나왔다라는 얘기지. 여기는 생명체가 원시적인 이연이야. 여기는 현재 살고 있는 생물들로 이루어져 있어 라는 뜻이야. 뭘 기준으로 나누고 있어? 생물을 기준으로 나누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얘기를 먼저 해야 되느냐 하면 그래서 지질 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할 건데요. 그 구분하는 기준이 이건 무조건 이제 여러분들 꼭 갖고 가셔야 되는 건데 바로 무엇의 큰 변화냐 하면 생물계의 큰 변화가 될 것이고요. 생물계의 큰 변화를 기준으로 할 것이고 이것에 항상 같이 따라오는 것이 큰 지각 변동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커다란 지각 변동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일어나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어느 일정한 시기 동안 막 지구를 갖다가 뒤 흔들어 놓는 거야. 뒤 흔들어 놓고 걔네들이 이제 안정화가 돼야지 다른 생물들이 나타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큰 지각 변동과 생물계의 큰 변화를 기준으로 해서 지질시대가 구분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되겠고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이 큰 지각 변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만 말씀을 드릴 텐데 저 큰 지각 변동은 화산이나 지진 같은 게 아니에요. 뭐에 해당하는 거냐면 부정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봐봐. 무슨 부자일까? 안일부야. 아니야. 뭐가 아니야? 정합이 아니야 라는 뜻이야. 되겠어? 그럼 정합이 뭔데요? 라고 하게 되면 정합은 연속적으로 쌓인 지층이라는 얘기야. 중간에 포우시가 뜨지 않고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쌓인 지층을 우리는 정합이라고 하는데 그 지층이 그게 아니란 얘기야.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쌓인 지층이 아니다. 그 얘기는 중간에 뭐가 있었다? 퇴적이 쌓이는 게 중단된 시기가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되겠어? 분명 중간에 뭐가 있다? 퇴적이 중단된 시기가 존재한다 라고 하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 퇴적이 왜 중단되느냐? 땅에 커다란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 자, 그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거예요. 자, 바다가 있습니다. 바다 밑에 얘들아 항상 퇴적이 일어날 때에는 물 밑에서 쌓이는 거야. 바다여도 좋고 강이어도 좋고 호수여도 좋아요. 물 밑에서만 애들이 쌓일 수 있어. 물 위에서는 못 쌓여. 왜? 쌓이면 바람 불고 쌓이면 바람 불고 쌓이면 바람 불어. 그러니까 애들이 얌전하게 쌓이기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퇴적이 일어나는 건 무조건 물 밑에서만 일어나는 거예요.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물 밑에 퇴적이 이렇게 일어난 거야, 애들이. 이렇게. 퇴적이 일어났어. 얘네들은 뭐야? 정합이야. 계속 연속적으로 쌓였기 때문에. 되겠어? 자, 얘네들이 뭐가 일어났다? 퇴적이 일어나요. 퇴적이 일어났는데 퇴적이 일어나고 바로 다음 단계가 진행이 돼도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얘네들이 이 안에서 약간 이런 식으로 구부러지는 이거 무슨 현상이야? 지층이 구부러지는 거 뭐야? 배웠잖아. 습곡. 되겠어요? 이런 습곡과 같은 뭐를 갖다가 받는 거예요? 지가 변동을 받았을 거야. 됐어? 이건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상관없어. 근데 여기까지 상관없거든? 근데 얘가 어떻게 되냐면 위로 올라와요. 요 상태가 어떻게 되는 거야? 위로 올라오는 거야. 요 땅 자체가 어떻게 된다고요? 위로 올라오게 될 거라고요. 어디 갔어? 이렇게 바깥으로 노출이 돼버리는 거지. 바깥으로 노출이 됐다가 다시 어떻게 될 거냐면 이제 밑으로 내려올 거기는 해요. 자, 얘네들의 과정을 갖다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얘네들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걸 우리 뭐라 그러냐면 융기라고 해요. 무슨 운동의 일종이 되는 거냐면 조륙 운동의 일종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이런 습곡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그냥 제가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조산 운동이라고 해요. 산을 만드는 운동이에요. 얘는 조륙 운동, 육지를 움직이는 운동이에요. 되겠어요? 육지가 이렇게 올라온다? 어느 날 갑자기 올라올까? 자고 일어나는데 저기 뭐 갑자기 육지가 생겼네? 이렇게 되겠냐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쟤네들 지금 얘네 스칸디나비아 반도 알아요? 스칸디나비아 반도가 어디야?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있는 북유럽 거기거든요. 그 스칸디나비아 반도가 지금 융기 중이에요. 얼마의 속도인지 알아? 1cm 올라오는데 100년 100년에 1cm씩 올라오고 있는 중이야. 그러니까 얘는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니야. 근데 얘가 지층이 자꾸 흔들리면서 위로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에 새로운 것들이 쌓일 수가 있겠어 없겠어? 없어. 지층이 중단되는 거야. 자, 지층이 중단돼서 이렇게 위로 올라왔다. 기껏 이제 위에 올라왔어. 위에 올라오니까 뭐가 불어? 바람이 졸라 불어. 바람도 불고 막 비바람 치고 물 흐르고 막 난리 났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그 위에가 어떻게 되겠니? 깎여요. 뭐가 생겨버리게 되는 거겠어? 여기가 이렇게 침식이 일어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되시겠습니까? 여기에서 뭐가 일어났다고? 침식이 일어나서 위가 깎여요. 저렇게 깎인 상태로 어떻게 될 거야? 밑으로 내려 오게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렇게 깎인 상태로 밑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저 밑으로 내려오는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느냐면 침강이라고 합니다. 침강도 육지가 움직이는 거니까 무슨 운동이 되는 거겠어? 조륙 운동이 돼요. 해가 될까요? 얘네들도 시간이 금방이겠어? 졸라 짧죠? 제가 예전에 제가 영화를 안 보게 된 계기가 한 번 좀 약간 커다란 계기가 된 적이 한 번 있는데 그러니까 영화가 싫어서가 아니라 그 영화를 보는 나의 태도가 싫어서 안 보기 시작을 한 건데 그게 뭐냐면 그게 보물섬인가 그랬었어요. 영화 이름이. 근데 되게 이제 그 당시에 엄청 그 센세이셔널한 그런 영화였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뭔 거냐면 어느 사람이 보물선을 찾으러 가요. 보물섬이 아니고 보물선이었다. 그러니까 뭐 보물선을 찾으러 가는 거야. 그러니까 물속에 이렇게 묻혀있는 옛날 그러니까 막 무슨 기록에 이런 게 있는 거야. 막 옛날에 억만장자가 살고 있었던 하나의 그 억만장자 소유의 섬이 있었다. 그랬는데 그 섬이 어느 날 이제 사라졌다.
근데 그 억만장자는 그 섬에다가 그 사람의 무슨 세금과 이런 것을 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 섬에다가 자기의 모든 금은 보화와 뭐 장신구와 이런 것들을 다 거기다가 놨는데 그게 어느 날 사라졌다 라고 한 거야. 그래서 그 근처를 가면 어마어마한 금은 보화와 이런 걸 갖다가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기밀 문서를 발견을 해.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걸 갖다가 찾으러 가는 내용이거든.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는 되게 재밌었어. 그랬는데 영화의 인트로를 보잖아. 이제 영화에서 이제 그 인트로가 뭐였냐면 섬이 무슨 모양으로 생겼냐면 약간 버섯 모양으로 생겼어.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는 배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서 쭉 올라가야지 이제 되게 넓은 파란 정원이 이렇게 펼쳐지고 거기에 이제 집이 있고 막 뭐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넓지는 않아. 근데 그게 이제 그 억만장자의 소유였다 이건 거야. 그랬는데 거기에서 무슨 결혼식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결혼식을 하느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 왔다. 그래서 거기 사람들이 막 놀아, 막 술 마시고 놀고 막 신랑과 신부들이 막 뭐 인사하면서 놀고 막 이래. 그러면서 막 밤에 사람들이 막 다 쓰러져가지고 이제 막 여기저기 널브러져서 자. 거기 막 환경도 좋고 막 따뜻하고 벌레도 없고 막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그냥 그 정원에서 널브러져 자기도 해. 근데 그 다음 장면이 똑같은 장소인데 그게 없어진 거야. 그 다음날 없어진 거야. 밤까지 있었는데 아침 일어나니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 오늘 분명 결혼식 일로 오라고 그랬는데 왜 없지?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그 다음날이라는 거를 암시를 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래서 절에서 저기에 금은보화가 묻혀 있는 거구나 이렇게 보라는 건데 선생님 그걸 보다가 저건 말이 안 돼. 지침은 저렇게 하루아침에 침강을 할 수가 없어. 저러면 큰일 나지. 주변 사람들이 다 알지. 어떻게 자. 선생님이 그 이후로 난 영화를 즐기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영화를 보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선생님 막 옛날에 얘기해주지 않았어? 선생님 막 무슨 첩보 영화 이런 거 있지. 첩보 영화 이런 거 못 봐? 막 사람들이 막 그 기차 달리는 기차 위에서 막 싸우고 하잖아. 말도 안 돼. 저렇게 될 수가 없어. 전 불가능해. 막 터널을 막 통과를 하잖아. 막 이렇게 잡고 저 안 돼. 저렇게 사람은 뒤로 가지 않아. 앞으로 쏠리지. 그래서 제가 영화를 못 봐요. 아무튼 간에 침강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긴 시간이 지나야 돼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다시 내려오고 나니까 그 위에 이제 비로소 어떤 아이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겠어? 다른 아이들이 이렇게 쌓일 수가 있을 거란 얘기가 되는 거라고요. 되겠어요? 그럼 이 지층을 보면 누가 봐도 여기를 기준으로 아래랑 위가 되게 차이가 난다라는 게 보여지잖아요. 맞아요? 이러한 아이를 갖다가 우리가 바로 무슨 면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냐 하면 이것을 부정한 면이다. 연속적으로 쌓이지 않았어. 아래에 있는 지층과 위에 있는 지층은 연속적이지 않아. 졸라 긴 시간적 간격이 있어. 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부정한 면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 오랜 시기가 걸리는 거니까 이 시대와 이 시대는 어떨 수 있다는 얘기가 될 거야. 다를 수 있어. 왜? 이 시대와 이 시대는 환경적으로 되게 달랐을 거야. 되게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까 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가능하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만들어진 이제 부정합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거야. 자, 여기에서 좀 잘 나오는 얘기를 갖다가 하나만 잠깐만 해드리면 이런 게 있다. 자, 만약에 내가 어떤 지층을 관찰을 했어, 니들이. 어떤 지층을 이렇게 봤는데 부정한 면이 보여. 여기 밑에 이렇게 꾸불꾸불한데 위에는 약간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 있는 거야. 그럼 여기를 기준으로 부정한 면인가 봐. 나 과학 시간 되게 잘 배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거란 말이야. 그랬는데 거기를 가만히 봤더니 부정한 면이 몇 개가 있냐면 2개가 있는 거야. 되겠어? 사람들이 전화를 했어. 선생님 저 여기서 부정합을 봤어요. 근데 그 부정합이 부정합 2개나 찾았어요. 한 지층이 부정면이 2개가 있더라고요. 라고 하는 거야. 아 그래? 그럼 서연아 그 지층은
그 지층은 지금까지 융기를 몇 번 했겠니? 그리고 침강은 몇 번 했겠니? 라고 물어봤어. 몇 번? 2번. 2번. 침강? 1번. 왜? 2번. 그치. 침강에서 쌓여야지 부정한 면이 보이는 거니까. 되겠어? 오케이? 근데 이러면은 내가 너희들한테 말 안 하겠지. 침강은 무조건 2번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융기는 2번이 아니라 3번이에요. 왜일까? 부정한 면이 하나가 만들어지려면 이게 이제 비로소 부정한 면이 되는 거거든요, 얘들아. 제가 여기다가는 부정한 면이라고 안 썼잖아요. 이게 부정한 면이란 말이에요. 되겠어요? 그러려면 융기를 했다 내려와야 부정한 면이 하나 생기고 융기를 했다 내려와야 부정한 면이 2개가 생겼잖아. 그럼 부정한 면은 지금 2개 딱 생겼잖아. 근데 왜 융기는 3번이래? 그치, 올라와야 보니까. 서연이가 가가지고 저 바다 깊은 곳에서 선생님 여기 부정한 면이 2개가 있어요. 이거 아닐 거 아니야. 그잖아. 이렇게 강가 산책을 하다가 봐야 되는 걸 거 아니에요. 바다를 산책을 하던가. 그 말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융기 횟수를 물어볼 땐 반드시 부정한 면 나온 거에다가 플러스 몇을 해야 되는 거야? 하나를 해야 되는 거야. 만약에 내가 어떤 지층을 봤는데 부정한 면이 5개야? 그럼 융기는 몇 번이어야 돼? 6개여야 되고 침강은 몇 번이어야 돼? 5번이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의외로 한 번씩 잘 건드리는데 애들이 잘 틀리는 횟수 얘기가 되겠습니다. 되시겠어요? 융기만 한 번만 더 더해주면 돼. 침강은 한 번 더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걸 거라고요. 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지질 시대를 구분을 하는 기준은 무엇에 따라서 나누는구나. 생물계의 큰 변화에 따라서 나누는구나. 근데 그 생물계의 큰 변화는 무엇으로부터 알아낼 수가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 앞에서 얘기를 한 화석으로부터 알아낼 수가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얘기를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해결 되시겠어요? 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한번 먼저 한 후에 우리가 지질시대 얘기를 갖다가 본격적으로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이거는 좀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